네, 대한민국의 택배 노동자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루 평균 12.1시간 일하고 250여 건의 배달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어제 과로사 방지 대책이란 걸 내놓았는데 자, 택배 노동자들은 이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진경호 집행위원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총평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주 5일째 택배 기사들 네. 이런 문제나 홈쇼핑 등 대형 화주들이 이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라거나 또 이제 턱없이 낮은 수수료를 좀 개편하겠다 이런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네.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산업안전 문제나 분류작업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행의 불합리한 제도를 고착화하거나 네. 후퇴되는 내용도 있어서 좀 우려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네, 좀 그 몇 가지 뽑아갖고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예. 먼저 노동 시간 문제인데요. 예. 앞으로 주 5일제를 확산을 하고 하루 작업 시간을 정하고 특히 밤 10시 이후로는 심야 배송을 제한을 한다. 그래서 앱도 그러니까 차단하도록 한다. 이런 방안을 내놨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 5일제는 사실 이제 그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지금 택배법이 없는 조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택배 업체들하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약간 불편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네. 그래서 이런 논의는 이제 사회적 논의의 첫걸음을 띄었다. 저는 이런 정도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예. 그 심야 배송 이 문제는 사실 좀 황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한진 택배가 심야 배송 중단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10시 전에 웹을 차단하니까 10시 전에 배달하지 못한 택배도 다 배달한 것처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강요하는 거예요. 편법이 나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찍으면 이제 고객들한테 택배가 도착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문자가 가는데 내 택배는 안 오니까 이제 고객들 항의도 많이 받고 이 책임은 오롯이 기사들이 져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심야 배송이라는 건 저녁 10시인데 저희들이 한 6시, 7시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는데요. 10시라고 하면 하루에 16시간, 주평균 90에서 96시간인데 이런 그러니까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노동부가 사실 주 52시간 문제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택배기사들은 이 정도 해도 돼라고 공인해 준 거라서 좀 속도 많이 상합니다. 오히려 주 52시간 노동을 강조를 해도 부족한 판인데 오히려 거꾸로 달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좀 그런 면에서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택배사 같은 경우는 주 5일제 같은 경우는 적용하는 거 어렵다. 당장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빌공짜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여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배사들은 총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6일치 나오는 물량이 5일치로 나와서 총물량이 감소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적 이해관계는 없는데 우리 소비자들인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소비자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에서 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해야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나온 뉴스를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었잖아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기만 한다면 감수할 수 있다. 여기에 이 문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한 90% 정도 되는 거고요. 택배비 인상도 인상 요금이 기사들에게만 돌아가는 것들이 보장된다면 한 74%의 국민들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국민들 여론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5일째 하자. 5일째만 하면 사실 일자리도 저희가 택배 기사들이 한 6만 명 되는데 적절하게 물량을 조절하고 지금 수수료도 700-800원대인데요. 세금 떼고 차량 감가
장갑비 떼고 기름값 떼고 하면 실제로 한 500원 남짓 되는 거예요. 기사하고 한 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게 건당 배달할 때 받는 수수료가 많이 낮죠. 일본만 해도 한 7,000원 정도 돼요. 택배비 평균 요금이. 그러니까 택배비가 저희들은 한 300-400원만 오르면 우리들한테 기사들한테 한 150원 주고 그다음에 우리 주부매 알바라고 하는 분류 인력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참 많은데 이분들이 거의 최저시급으로 주부매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분들의 시급도 좀 올려주고 그 택배사들의 이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좀 낮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택배사들도 좀 가져가고 하면 그런 정도 한 400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말씀에서 다 나와버렸는데 주 5일제 그다음에 택배비 인상 이 두 가지만 어떻게 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확 바뀐다. 노동조건.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약간씩 뭔가 좀 엇나가고 겉돌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분류작업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제 이제 정부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의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노사 간의 이견이 큰 문제로 문구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기억하지만 택배 노동자들 과로사 문제가 막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CJ대한통운이 지난 10월 22일 사장이 나서서 대국민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500억 들여서 4,000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롯데나 한진도 우정사업본부도 연이어 대책을 발표했고 이미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분류 작업 문제는. 그런데 노동부가 느닷없이 노사 간의 이견이 큰 거니까 노사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 이런 건데 이미 분류 작업 문제는 회사가 부담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이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조건에서 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오히려 그럼 회사 쪽에서 백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정부가 만들어버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매우 심각하죠.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정부가 노사 이견이 크니까 다시 논의하랍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아무튼 분류 작업은 좀 그러니까 인력이 좀 투입이 되면서 한숨 돌리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투입이 안 되고 있고요. 투입하기 위해서 이제 터미널별로 몇 명이 필요한지 비용 부담은 어떻게 나눌 건지 이런 논의가 이제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쟁점이 됐던 게 산재보험 적용제휴 신청서 작성하게 하는 문제잖아요. 어제 이제 발표를 보면은 거의 예외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산재보험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비정규직들에게는 정말 차별법이에요. 우리 일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입사 동시에 강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잖아요. 보험료도 100% 다 사용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택배 노동자들처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적용제 신청서 제도가 있고 보험료도 50%를 기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훨씬 더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법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많았었는데 이번 정부 발표는 그래서 적용제 신청서는 어떻게 하든 그냥 남아있으면 악용된다 이건. 그래서 왜 그냥 폐지하고 일반 노동자들 같이 입사 동시에 그냥 당연 가입하게 하면 안 되느냐. 국회에 법안도 제출돼 있는데 노동부가 오히려 산재보험 적용제 신청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고요. 요건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료도 이미 10여 년 전에 노동부가 특수고용직이라도 사용자 종속성이 강한 업종에 대해서는 100% 사용주가 부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10년 동안 지금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서 그다음에 50%도 사용주가 대리점주가 내는 거예요. 그럼 택배업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챙기고 있는 원청 택배사들, CJ대한통운, 롯데
여기는 단 한 푼도 지금 산재보험을 안 내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계속 유지 온전하겠다라고 하는 발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생활물류법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등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과로사 대책위에서 지금 국토교통위원 전원에게 지금 법안 찬반 입장을 물어보신 적이 있다면서요? 저희들이 이제 지역구 사무실이나 국회의원회 간에 다 이제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 민주당은 이제, 거의 전원이 이제 찬성 입장을 밝혀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보류하거나 입장을 아예 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에도 이 생물법이 상정이 됐었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이죠. 그래서 이제 반대해가지고 통과가 안 되는데 이 법이 제정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런 대책을 막 내놓잖아요. 이게 이제 공고나 뭐 협력을 유도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게 법이 없으니까 정부도 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법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냥 좀 이런 것들 좀 부탁해요.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배법, 생물법은 정말 이 여야 정쟁이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이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국민의힘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주길 좀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아마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 52시간 노동제가 지금 정립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의아심을 품을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지금 택배 노동자분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가 됐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법에 문제는 있는 거죠. 택배 노동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특수고용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건 택배 노동자로 한정되는 문제도 아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진경호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